안데스 산맥의 깊은 안개를 뚫고 해발 2430m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새삼의 모습을 드러낸 한 도시가 있습니다. 1911년 7월 24일 예일 대학교의 역사학자 하이럼 빙엄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마주한 이곳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마지막 요새를 찾던 그는 덩굴과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을 발견했고 이곳을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 마추픽추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발견 뒤에는 100년 넘게 고고학자들을 괴롭힌 기묘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성별이 압도적으로 여성에 치우쳐 있었다는 이 조사 결과였습니다. 왜 이 높은 공중도시에는 해골들조차 여성뿐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잉카 문명의 비극적인 최후와 맞물려 수많은 가설을 낳았습니다. 당시 발굴팀이 마추픽추의 암벽묘지에서 수습한 유골들은 잉카 사회의 가장 은밀하고도 신성한 부분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초기 분석을 맡았던 조지 이트는 발견된 유골의 약 80% 이상이 여성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곧 마추픽추가 일반적인 도시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진 장소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잉카 제국에는 태양신 인티를 섬기기 위해 선발된 여성들인 아클나, 즉 태양의 처녀들이 거주하는 신성한 구역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국 전역에서 선발된 가장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들로 평생의 신성한 의식과 직조, 술비띠에 전념하며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런 빙엄은 마추픽추가 바로 이 태양의 처녀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을 피해 숨어들었던 최후의 성소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가설은 수십 년 뒤 현대 과학의 정밀한 분석 도구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1년의 여름날, 하이런 빙엄은 페루의 우르밤바 계곡을 따라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잉카 제국이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쫓겨 마지막으로 항전했던 전설의 도시 빌카밤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농부인 멜초르 아르테아가는 빙엄에게 산꼭대기에 고대 유적이 있다고 알려줬고, 빙엄은 반신반의하며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구름을 뚫고 올라간 그곳에는 정교하게 깎인 화강한 블록들이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맞물려 세워진 경이로운 도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모르타르나 진흙 같은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내진 설계를 구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빙엄은 이 도시의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어 이곳이 바로 잉카 제국의 발상지이자 최후의 요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예일 대학교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후원을 받아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마추픽추는 잉카의 건축, 양식과 새마을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식 논인 안데네스는 산비탈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태양의 신정과 해시계인 인티와타나는 잉카인들의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도시 외곽의 동굴묘지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유골들이었습니다. 발굴팀은 총 174구에 달하는 유골을 수습했으며, 이는 마추픽추의 인구 구성과 사회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빙엄은 이 유골들이 도시의 정체를 밝혀줄 열쇠라고 믿고 당대 최고의 골격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의 고고학적 상식으로는 이토록 험준한 산맥 위에 세워진 도시라면 군사적 요충지이거나 왕의 피서지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골 분석 결과는 빙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으며 오히려 마추픽추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군인의 유골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대신 가냘픈 골격의 유체들이 묘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골격 전문가 조지 이트는 빙엄이 가져온 유골들을 분석한 뒤 놀라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발견된 성인 유골 중 절대 다수가 여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튼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으로 식별된 유골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골반과 두개골의 형태상 여성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도시에서 왜 여성들만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잉카 제국의 매우 특수하고 비밀스러운 시설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튼의 분석은 당시의 인류학적 지식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잉카인들의 체구가 전반적으로 작고 가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추픽추 유골들의 섬세한 골격 구조는 여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골과 함께 부장된 물건들 역시 거울, 반알, 직조도구 등
당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유골의 성별 판정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남성을 상징하는 무기나 거친 노동의 흔적이 담긴 유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미스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 데이터는 마추픽추의 용도에 대한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이 잉카 왕실의 후궁들이 거주하던 비밀스러운 궁전이었다고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제국 전역에서 뽑혀온 무녀들의 집단 거주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하이럼 빙엄은 이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추픽추가 바로 태양의 처녀들의 성소였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기록 속에 아클라와시, 즉 태양의 처녀들의 집단 거처에 대한 묘사가 마추픽추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빙엄의 바설은 정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 아클라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선발되어 가족과 떨어져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했으며 태양신에게 바칠 신성한 옥수수술인 치체를 빚고 왕의 의복을 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추픽추의 지리적 고립성과 정교한 신전들은 이러한 신성한 여성들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빙엄은 이곳이 스페인 군대를 피해 잉카의 전통과 혈통을 보존하려 했던 마지막 성역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마추픽추 내부의 건축물 중에는 여성들의 거처로 추정되는 방들이 존재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벽과 독립된 공간 구조는 이곳이 고위층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태양의 신전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유독 정중하게 매장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들이 신성한 인물을 띤 여성들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빙엄은 마추픽추의 모든 것이 태양신 숭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을 모시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잉카 문명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며 마추픽추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곳이 태양의 처녀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도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농업과 건축 노동은 누가 담당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추픽추의 거대한 계단식론과 복잡한 수로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였습니다. 또한 잉카의 다른 유적지에서 발견된 아클라와시는 대개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지 이토록 험준한 산꼭대기에 고립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빙엄의 로맨틱한 가설은 대중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잉카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허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고고학계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툴레인 대학교의 인류학자 존 페라노는 100년 전 빙엄이 수습해 예일 대학교에 보관 중이던 유골들을 최신 법의학 기술로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라노는 당시 조지 이튼이 사용했던 성별 판정 기준이 안데스원 주민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데스 고산지대에 적응하며 살아온 잉카 남성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체구가 매우 작고 골격이 가늘어 단순히 크기만으로 성별을 판단할 경우 여성으로 오인하기 매우 쉬웠던 것입니다. 베라노는 골반의 형태뿐만 아니라 DNA 분석과 치아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0%가 여성이라던 초기 발표와 달리 마추픽추의 유골들은 남성과 여성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유골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마추픽추가 특정 성별만을 위한 폐쇄적인 성소가 아니라 평범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역동적인 도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100년 동안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태양의 처녀들 가설이 과학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골의 주인공들은 신비로운 무녀들이 아니라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던 평범한 장인들과 하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유골의 뼈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전쟁이나 가혹한 노동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뼈에는 영양 상태가 양호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치명적인 외상의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군사적 요새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주거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유골에서는 안데스 지역의 독특한 두개골 성형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제국 전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성별 반전 미스터리는 해결됐지만 대신 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모였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유골에 대한 동위원서 분석은 마추픽추 거주민들의 정체에 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뼈와 치아에 축적된 화학 성분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즉 어디 출신인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마추픽추의 주민들은 놀랍게도 한 지역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안데스 고원지대뿐만 아니라 멀리 아마존 정글 지역, 그리고 태평양 해안가 출신의 사람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마추픽추가 잉카 제국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아래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전문 인력들이 모여 만든 다민족 복합 도시였음을 의미합니다. 잉카 제국에는 미티마이스라고 불리는 독특한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반란을 방지하고 기술을 전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추픽추 역시 이러한 정책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국 최고의 석공들은 고원에서, 뛰어난 농부들은 해안에서, 그리고 정글의 약초 전문가들이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마추픽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일종의 국가, 공무원이나 전문 기술자,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여성 유골이 많아 보였던 이유 역시 이들 기술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정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추픽추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고립된 은둔지가 아니라 제국의 역량이 결집된 화려한 왕실의 별장이자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잉카의 왕 파차쿠티는 자신과 왕실 가족들이 머물기 위해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을 배치했습니다. 마추픽추에서 발견된 다양한 양식의 도자기와 장신구들은 이들이 각자의 고향 문화를 간직한 채 조화롭게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이 도달했던 황금기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활기찼던 도시는 왜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스페인 정복자들은 쿠스코를 점령하고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끝내 마추픽추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스페인 군대와 싸운 흔적이나 파괴된 건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버려진 시점은 스페인이 침공한 1530년대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학자들은 그 원인을 전쟁이 아닌 전염병에서 찾고 있습니다. 스페인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는 총칼보다 무섭게 잉카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면역력이 없던 잉카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마추픽추의 거주민들 역시 전염병의 마술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시를 유지하던 핵심 인력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자 남은 이들은 더 이상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후원이 끊기고 보급로가 차단되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시를 떠나 정글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추픽추는 그렇게 서서히 잊혀졌고 안데스의 울창한 식생이 버려진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도시를 찾지 못한 것은 역설적으로 잉카 문명의 일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축복이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을 발견했다면 다른 잉카 유적들처럼 신전은 파괴되고 금은 모아는 모두 약탈당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15년 전 하이런 빙엄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잉카인들이 꿈꿨던 이상향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여성 유골뿐이라는 오해에서 시작된 100년의 미스터리는 현대과학을 통해 잉카 제국의 찬란한 다원성과 비극적인 종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로 완성됐습니다. 오늘날 마추픽추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은 그 정교한 석벽 사이에서 여전히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잉카인들의 숨결을 느낍니다. 비록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공중도시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기술적 정점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증명하고 있습니다.